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1부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던 우리 이현석 의원님이 아무래도 종목과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2부는 오롯이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종목들 이현석 의원님이 오늘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린다고 하니까요. 저는 잠시 뒤에 의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도 이현석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 이어서 2부까지 함께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체력 괜찮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힘내시라고 옆에서 열심히 응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의원님과 함께 오늘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로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님과 오늘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늘 안에 만약에 다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도요.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상단에 우리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투자 유의사항도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무섭게 전화 먼저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현대건설예. 현대건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65,000원에 30%입니다. 네, 65,000원에 30%. 많이 예. 빠져서 걱정이 크실 것 같으세요. 저희 위원님과 함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되시겠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건설주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남북경협주에 좀 더 이제 좀 많이 엮여 있는 그런 종목이죠. 현재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최근 들어서 미사일 발사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뭐 크게 이제 이 부분 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뭐 노이즈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 자체가 남북 경협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역시나 이 남북 경협까지의 어떤 이 험난한 길이 앞으로 좀 계속 좀 예정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제 현재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65,000원의 요 부근에서 제가 봤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대비 거의 주가가 거의 50% 가까이 그렇게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 현대건설의 어떤 이 펀더멘탈이 급격하게 지금 훼손되지는 않았거든요. 좀 이 실적적인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뭐 요번 이제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고 실적적인 부분 크게 나쁘지 않아요. 회사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뭐 바로 팔기보다는 일단 약간의 반등이라도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전에 이 매수하신 가격 65,000원까지는 단기간에 올라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는 좀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분명히 저는 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년 이제 11월에 재선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근데 이 재선이 되기 전에 무조건 시장의 관심을 자기에게 집중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또 한 번 어쨌거나
있거나 북미 정상회담 잘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 정도는 더 개최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반등을 좀 이 최고의 좀 탈출 기회로 보시고 현재 이제 65,000원까지 올라오는 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55,000원까지 반등을 할 시에는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좀 이제 현재 이제 부동산 정책적인 부분까지 좀 말씀을 해드리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건설사에게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정부의 이런 부동산 규제 자체가 사실 뭐 집값을 잡기 위한 그런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노이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즉 이제 펀더멘탈 주택 부분에 대한 실적을 좀 훼손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은 좀 기억을 염두에 두시고 55,000원 반등 시에는 일단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이승생님 55,000원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55,000원 정도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반등하면 매도하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봐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문자 종목 와 있다고 하네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두산 97,000원에 30%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주셨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매수가가 97,000원이에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에 좀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증시가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적인 좀 측면 손실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는 조금 이제 좀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한 105,000원 부근까지 반등을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를 놓치신 게 좀 아쉽고요. 지금 이제 이 두산의 주봉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이 주가의 하단 부근이 좀 명확하게 보이죠. 지금 한 91,000원 부근이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거의 이제 바닥 부근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2분기 실적도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은 편이에요. 이게 원래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뭐 SK나 그런 이제 그룹 지주회사처럼 원래 이제 이 지주회사가 따로 이제 사업을 거의 안 합니다. 하지만 두산 같은 경우에 따로 사업을 하죠. 그게 이제 연료 전지바 관련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좀 유럽 시장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은 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단기 좀 반등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좀 이 105,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2분기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 충분히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할 것 같기 때문에 105,000원 부근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보유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MS 오토텍 5,23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라고 하는데 지금 수익 중이신 것 같아요.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죠.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GM 군산 공장이 좀 이제 철수함에 따라서 그 공장이 이제 인수 컨소시엄을 이 회사가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천억 가량의 그 이제 공장을 인수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뭐 이제 기사에 보시게 되면 뭐 최신식 그런 이제 설비가 많다. 그래서 향후 이제 기대감 크다. 그렇게 좀 생각을 시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테마도 아니고 어떤 뭐 단기 호재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실적이죠.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확해요. 여기 보시면 주요 매출처가 현대 기아 자동차죠. 그렇죠? 그러면 현대랑 이 기아차 이 자동차 판매가 계속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자동차 판매가 어디 쉽습니까?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의 이제 자동차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이런 부분에 계속 좀 노이즈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단기 반등 시 익절을 하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손절 구간을 좀 잡아드리자면은 5,0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은 좀 미련 없이 좀 빠져나오시고
마시고 단기 좀 반짝 상승이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너무 이제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고 한 10% 이내에서 익절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는 5,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꼭 하시고 만약 수익이 나시면 현금을 챙겨두시는 방향으로 네,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화가 왔다고 하네요. 전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요즘같이 불안한 시장에 한 2.14%라도 수익이 나서 좀 다행이네요. 네. 수익이 난 종목인데 비중도 100% 싣고 있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려고 연락드렸는데요. 아, 수익 중이신 거예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시는데요? 코드번호 900260 로스웰이라는 종목이요. 아, 로스웰이요? 그럼 매수가, 100% 네네. 700원입니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실까요? 100% 700원이에요. 아, 비중이 100%세요? 네, 아, 위원님께 그럼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로스웰 어떻게 보시나요? 비중 네. 100%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일단 아무리 좀 투자금이 적어도 한 종목의 비중 100% 투자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고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 캐첩 회사죠. 6조 원 손실이 났습니다. 네, 6조 그래서 원이나?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무리 투자의 기재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도 한 종목에 올인을 할 경우에 그 손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투자 습관을 위해서는 항상 좀 일정 부분은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이 로스웰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 전기차 쪽 사업을 좀 진출을 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외국 기업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중국 기업이에요. 이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들쑥날쑥하고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외국 기업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분식 회계를 한 번씩 했고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도 실적에 대한 신뢰를 100%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련 기업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요. 안 나옵니다. 이 기업을 분석하려면 중국까지 가서 이 기업을 IR 담당자를 만나고 이 기업에 직접 찾아가서 기업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느 누가 이렇게 작은 기업을 직접 가서 탐방을 해보고 투자 분석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기업 보고서밖에 없는데 기업 보고서 내용도 상당히 부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 첫 번째 투자 원칙은 내가 잘 모르는 분야, 내가 잘 모르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 리스크가 큰 기업은 절대 저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지금 수익이 났을 때 정말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빠져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단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100% 투자를 하는 건 앞으로의 투자 습관을 위해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하시고 수익이 나시면 수익 실현하셔서 나오시는 방향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문자 종목 왔다고 하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하나 머티리얼즈 15,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하나 머티리얼즈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종목 역시도 이 반도체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네. 반도체 이제 소재 관련된 좀 기업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반도체용 가스 부문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업황 지금 구간에서 크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매수하기는 좀 힘든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항상 반도체 업황은 경기 순환에 따라서 오르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좋아질 수 있지 않냐, 싸졌을 때 사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맞는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언제 본격적으로 턴 어라운드가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인 것이죠. 우리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기회비용이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 대비 우리가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작정 이 반도체 매수를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뭐 기다리는 기간이 얼마가 될지 너무 뭐 오래 기다리게 되면 사실 손실을 보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종목들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 그리고 어떤 시황적인 부분과도 또 굉장히 좀 밀접한 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제 반도체 업황은 딱 하나예요.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는 급격하게 올라올 겁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매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받고 우리가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실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코치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계속적으로 좀 시황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러한 종목들은 일봉보다 주봉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더 이제 하락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주봉상 보시게 되면은 10,000원 부근이 이전 좀 저점 부근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보나 지금 좀 시황적인 부분으로 보나 10,000원까지는 추가 하락의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좀 맞다. 그렇게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10,000원 부근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했을 경우 그때 당시 어떤 시황적인 부분, 글로벌 증시 이런 부분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일부 좀 손절까지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10,000원 부근에서 좀 어떤 이 주가가 지지가 되면서 10,000원을 지탱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 그럴 경우 시황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반도체 업황도 좋아진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제 10,000원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한 10,000원 부근까지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10,000원 부근을 벗어나지 못하면 앞으로도 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황적인 부분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위원님 시황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24시간 열려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검색창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시고 배트맨 이현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다음 종목 가도록 할게요.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풍국주정인데요. 2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풍국주정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가 19,400원인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의원님? 저는 일단 저는 항상 좀 단호박이기 때문에 네, 단호박이시군요. 네, 좀 이제 좀 심플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소차는 지금 구간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 이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어떤 좀 활성화 시켜서 수출도 하고 그러고자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장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핵심 이유가 이 해외에서 수소 충전소 인프라가 아직 전혀 구축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해외에 수소 충전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소차를 수출합니까? 그렇죠. 뭐 최근에 뭐 이제 중동 산유국 굉장히 이제 부유한 그런 이제 부자 나라에서 우리 수소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방문했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더운 곳에서 수소 잘못하면 또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큰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막 한가운데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 아래 수소차가 정말 모든 사람이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되겠나. 일단 그 부분에 저는 좀 의아하고요. 네. 물론 이제 뭐 안정성 부분은 다 어느 정도 체크를 했겠죠. 그래서 뭐 이제 수소 탱크에 총을 쏴도 터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은 많은 대중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총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극한의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네. 수소 충전소가 터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위력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이라도 그 뉴스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 수소차 타기가 굉장히 힘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육성을 아무리 해도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어떤 핵심 트렌드는 전기차
전기차입니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우리가 어떤 글로벌리 좀 수출 동력으로 좀 삼으면 그래도 좀 말이 되겠지만 수소 충전소가 전혀 없는 이 세계 인프라 좀 구축 시장을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수소차를 육성을 해서 이 전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 이 부분은 다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내수시장, 잘 돼봐야 우리나라 내수시장인데 우리나라 내수시장 상당히 좁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수소차 같은 경우에 향후 이제 위로 열려있는 룸이 굉장히 작다. 그래서 수소차는 너무 큰 욕심을 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수소차 같은 경우는 아직은 메가 트렌드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위원님의 단호한 시황 분석과 또 가격 전략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 두 번호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는 받는 이 샵 4989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배트맨 이현석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종목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전화가 와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다날요. 다날이요.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3,300원 20%. 3,300원에 20%.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지금 11일 날. 11일 날 얼마 안 되셨군요. 바로 위원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일단 지금 이제 거의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본전 근처신데요. 저는 다날의 전망은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휴대폰 뭐 결제 서비스를 주로 이제 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다 어떻게 보면은 살짝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조금 이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고 해도 미래의 어떤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계속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좀 이제 주봉상으로 크게 보시게 되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 주가가 저렴한 상태죠. 물론 이제 뭐 증시가 워낙 많이 이제 출렁이고 글로벌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저는 이러한 좀 박스권 흐름이 장기간 계속 오래됐기 때문에 요번에도 위 상단부까지는 조금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 5,500원 부근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하셔서 너무 좀 단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보지 않았으면 좀 좋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님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5,500원 부근까지는 좀 넓게 보고서 기다려보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문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디톡스인데요.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41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바이오 쪽이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바이오 쪽도 이제 굉장히 좀 좋지 않고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또 개별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20% 가까이 최근에 좀 많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 보톡스 시장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 보톡스 시장 같은 경우에 그동안 계속 좀 유망했어요. 네. 이게 정말 이 메디톡스라는 기업이 한 12,000원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이제 2009년, 2010년도 때 보시게 되면은 이 리먼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거의 이제 80만 원 위로 좀 상회를 했거든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미용에 관심을 가지시기 뭐 시작했고, 그리고 사실 뭐 어떤 이 성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대중적으로 널리 이제 보급이 되고 거부감도 굉장히 좀 줄어듦에 따라서 이런 보통 시장이 굉장히 좀 활성화가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돈이 되는 산업에는 경쟁자가 많이 몰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메디톡스뿐만 아니라 뭐 휴젤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에 있는 엘러건사 그러한 뭐 보톡스 기업들이 전체 시장의 규모가 파이가 아무리 커진다라고 해도 결국
파이가 계속적으로 커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자가 여러분들 패밀리 사이즈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패밀리 사이즈보다 더 큰 피자를 만들려고 피자를 돌리다 보면은 피자가 찢어져요. 찢어지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비유를 좀 들어드리고 싶고, 결국 아무리 이 산업이 유망하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 보톡스 균 자체를 뭐 어디서 구하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자꾸 경쟁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균주 관련해서 너희 그거 어디서 균 얻었냐, 그런 문제가 계속 불거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경쟁자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 파이 시장 규모, 전체 시장은 일정하게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글로벌 경기도 안 좋다 보니까 현재 지금 화장품 시장을 보게 되면은 화장품이 미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이 없으면 일단 화장 안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줄이는 네, 부분이죠. 가장 먼저 이제 사치적인 부분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굳이 내가 안 해도 된다. 사실 지금 좀 이제 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할 자금이 없어서 결혼도 사실 이렇게 뭐 안 한다. 평생 다 솔로로 살 거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미용적인 부분에 또 큰 돈을 그렇게 지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주가의 반등이 사실 좀 우리가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기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장품 시장마저도 사실 굉장히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되살아나야 결국 이 메디톡스라는 기업도 좀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결국 경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큰 반등 기대감을 가지시기보다는 제가 이제 계속 뭐 강조를 해드린 5G 섹터 그리고 러브 섹터에 좀 집중을 하셔서 그래도 앞으로 시장의 파이가 계속 커질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가 아직 아닌 굉장히 작은 레귤러 사이즈 피자 산업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쪽 메디톡스 같은 이제 보톡스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클 파이들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그 중에서도 특히 LOVE 중에 5G 관련주들을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리는 것 같으니까요. 5G 관련주들 좀 더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드래곤플라이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적습니다. 5%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종목 상담을 주셨는데,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 보니까 오늘 매수가 근처에서 종가를 마무리한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일단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게임 회사인데 네.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볼 게 없는 저는 회사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네. 기업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이 VR 관련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VR 같은 경우에 지금 뭐 VR 많이 하시나요? 한 번 정도는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거의 자주는 안 가게 뭐 되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뭐 오락실 가면 VR 체험이라고 해서 한 번씩은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상 뭐 일상생활에서 VR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VR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깔려야 됩니다. VR 같은 경우에 얼마나 그 시각적인 수많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데이터가 급격하게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그리고 일상생활의 VR이 대중화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다? 5G다. 그래서 5G 인프라가 완전히 상용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VR이 좀 부각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VR 너무 지나친 어떤 욕심이고요. 지금은 일단 이 기반인 5G 인프라에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뭐 이제 부가적으로 계속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생겨납니다. 뭐 자율주행차, VR, 뭐 AR, 뭐 그런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궤를 이어서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미래 10년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르고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 지금 주가에 절대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1년 뒤 아니면은 뭐 이제 향후 뭐 1, 2분기 뒤에 실적이 급격하게 개선될 그러한 어떤 산업군, 그러한 기업에 주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V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5G 관련주 인프라가 깔린 다음에야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승전 5G 관련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전화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023153-2611, 023153-2612번까지 전화 주시면 우리 이현석 위원님과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문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히 보내주시면 저희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은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셔서요? 네, 세화 PNC고요. 네. 네, 3,407원에 20%예요. 3,407원에 20% 종목, 20% 비중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위원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근데 아까 그 전화 상담하신 분이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혹시 2번 하신 건 아니시죠? 네, 아닙니다. 아, 네, 예, 다행입니다. 이제 이 세화 PNC라는 기업은 일단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두발 관련된 그 연모제 관련 회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두피 케어 관련된 회사는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사실 이 대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빠지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뭐 사실 뭐 살기는 좀 더 편해지는 그런 이제 현대어 사회지만 사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남녀 불문하고. 네, 저도 지금 이제 1시간 넘게 종목 상담을 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결국 이제 이러한 두피 케어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를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은 과거에는 이 두피 케어 관련된 뭐 의사, 그러니까 이런 시술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여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시술을 배운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쉽게 돈을 잘 버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 머리 이제 몇 개 이렇게 심어주시고 네. 이제 몇백만 원을 받으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심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니즈가 굉장히 많으시군요. 네, 그래서 마진율 자체가 굉장히 큰데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실적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좀 실적이 늘어나는 추세 있고 결국 이제 두피 케어 사업 자체가 계속 이제 이 시장 자체가 파이가 커지게 되면은 저는 좀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주가 자체도 조금 이제 바닥권에서 머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뭐 굳이 이제 손절 라인을 잡자면은 2만 한 4,000원 부근에 손절 라인을 좀 설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종목은 앞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매물대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가 쌓여있는 한 3,500원 부근에서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그때 매도를 한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은 뭐 네. 올 연말까지는 네. 이렇게 가져가보라는 말씀인가요? 네, 제가 뭐 정확한 기간은 여기서 뭐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뭐 1, 2분기 정도는 우리가 좀 더 두고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1, 2분기 뒤면 뭐 사실 뭐 거의 연말까지겠네요. 네, 연말까지 한번 보시고 3,500원 부근까지는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3,500원 부근까지는 한번 보자고 하셨으니까요. 보유 전략 그대로 실천해보시고 한번 차익 실현해보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반가운 종목이네요. 오이솔루션 매수가 65,000원에 비중이 좀 큰 편인 것 같습니다. 5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4150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하시는 5G 관련주가 나왔습니다. 위원님. 네, 정말 너무 반갑네요. 네. 사실 이제 제가 가장 좀 그동안 분석을 좀 집중했던 게 바로 이제 5G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에게 이제 5G 물어보시면 제가 정말 명쾌하게 좀 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5G 대장주로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광트랜시버라고 해서 이게 이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또 바꿔주고 전기신호를 또 광신호로 바꿔주고 이 신호의 어떤 그 종류 자체를 변환시켜주는 일종의 변환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기지국에도 들어가고 중계기에도 들어가고 5G 인프라 구축 전체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5G 핵심 소재를 하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보면 KMW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그 기업 중 하나예요. 지금 이제 저점 대비 10배 가까이 그렇게 상승을 했죠. 하지만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에서도 제가 5G 섹터, 러브 섹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5G 강조를 해드렸죠. 근데 5G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올해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거거든요. 사실 이 4G 대비해서 4G의 어떤 이 설비 투자 기간 대비 5G 설비 투자 기간이 더 깁니다. 그러면 4G 설비 투자 기간이 한 3년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5G 설비 투자 기간은 못해도 4, 5년이에요. 그러면 4, 5년 동안 이 광트랜시버라는 이 5G 핵심 소재가 계속적으로 당연히 발주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65,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신 있게 매수를 좀 더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근데 지금 일단 이 비중 자체가 투자 비중 자체가 50%로 좀 저는 일단 맥시멈은 채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 종목 한 종목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5G 뭐 KMW나 아니면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HFR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 아침에 공개드릴 또 이제 5G 핵심 수혜주 그러한 좀 다양한 종목을 골고루 좀 편식하지 마시고 반찬 골고루 드시는 게 좀 어떨까? 그렇게 좀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매수 타이밍 나쁘지 않다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보유 전략 들어보시고 또 중요한 건 5G 관련주 안에서도 더욱더 풍성한 종목들 많으니까 눈여겨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종목들 어디서 받아보실 수 있냐면요. 오픈 채팅방에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배트맨 이현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픈 채팅 들어오셔서 5G 관련주들 방대한 양의 자료와 또 5G 관련주 어떤 게 유망한지 위원님께서 콕콕 집어주시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또 문자가 급하게 들어왔다고 하네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인데요. 5,620원에 10%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수익 중이세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위원님께 바로 말씀 여쭤볼게요. 네, 로보 일단 이 기업 이름부터 상당히 좀 귀엽습니다. 네. 뭐 누가 봐도 로보 관련주구나 네, 그렇게 네.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업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로봇이라고 하면은 뭐 사람과 좀 비슷하게 생겨서 자체적으로 AI 기능을 탑재하고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봇을 생각하는데 이 로보라는 종목은 사실 그런 종목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로봇 교육 관련 그런 이제 기자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그닥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 로봇 테마로 일시적으로 좀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이러한 구간에서는 사실 좀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는 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미래의 좀 성장성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로봇 교육 관련 사업이 사실 이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로봇 관련한 뭐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실제로 AI 관련된 그런 이제 어떤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기업을 생각을 해볼 경우 향후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항상 할 때 좀 고급지게 우리가 좀 이제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이제 멀리 보고 하는 좀 고차원적인 그런 투자가 좀 더 우리의 어떤 계좌를 불리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무슨 이슈로 급등을 했는지 제가 지금 뭐 이슈를 찾아보지 못했지만요. 이렇게 한 번씩 급등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좀 테마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좀 가장 싫어하는 투자가 테마 투기입니다. 네, 어떤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도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그런 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어떤 테마에 엮여서 오르는 경우는 너무 많거든요. 그죠, 테마주. 결과는 뻔합니다, 정말. 결과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주가의 위치로 결국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계속 투자하실 건지, 아니면 꾸준히 투자를 해서 제2의 삼성전자, 뭐 제2의 뭐 지금은 많이 하락했지만 뭐 메디톡스, 셀트리온 그러한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러한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볼 경우 진정한 투자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테마성, 실적이 찍히지 않는 종목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약수익권이시기 때문에 내일 당장 매도를 하시고 5G 종목 사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반등이 나왔을 때 수익을 챙기시고 혹은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해보자라고 또 5G 관련주에 눈을 돌려보자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왔다고 하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중앙백신요. 중앙백신이요? 얼마에 사셨을까요? 18,000원에 20%입니다. 18,000원에 20%요? 네네네.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조금 됐어요. 좀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네네네. 아,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앙백신 역시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테마주죠.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렴한 구간에서 사시긴 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봉상으로 크게 보면은 16,000원에서 한 17,000원 부근이 이제 역사상 최바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테마주라고 해도 사실 이 역사상 최저점을 한 번에 그냥 이탈하기는 좀 힘들거든요. 기술적 분석만 또 하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잠깐 일시적인 반등을 보시고 들어간 것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이런 백신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제 실적 부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실적 기대감이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계속적으로 매출액 보시면 300억대에서 초반, 후반을 왔다 갔다 하죠. 성장을 한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종목이고, 어떤 이제 테마, 그러니까 뭐 백신주가 부각될 수 있는 뭐 구제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AI라든지 그러한 이제 어떤 백신이 꼭 필요한 테마가 갑자기 확 불어서 급등을 하곤 합니다. 이전에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뭐 이러한 흐름들이 다 이제 그럴 때 한 번씩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좀 한 방을 노리시고 들어가신 거면 조금 더 기다려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투자와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투자보다는 조금 실적이 제대로 딱 박히는 게 보이는, 실적 따라서 주가도 오르는 그런 종목을 좀 다음부터는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주봉상으로 지금 매물대가 딱 보시게 되면 18,000원 바로 위에 가득 쌓여 있죠. 그래서 매수하신 가격이 하필 이 매물대 부근이었어요. 그래서 18,000원 본전까지 오시게 되면은 저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가격 전략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바로 바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종목 왔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 종목 왔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요? 컴텍 시스템요. 콤텍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970원이고요. 네. 비중이 50%입니다. 아, 비중이 50%고요. 네. 오늘 약간 약세여서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콤텍 시스템 어떻게 보시나요, 위원님? 네, 저는 이제 이 종목이 좀 이제 5G에 엮여 있나 한번 잠깐 찾아봤는데, 5G 종목은 아니네요. 그렇죠? 네. 네, 5G에 엮여 있는 종목은 아니고 이제 그 IT 시스템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더라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결국 저는 항상 이 투자는
전체적인 거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IT 관련 어떤 이 설비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에도 증설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 입장에서도 조금 뭐 어려운 부분이지만 자금을 조달하기 좀 용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어야지만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리게 되면은 그때 이런 뭐 시스템 통합 관련된 IT 전체적인 시스템을 좀 까는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 있어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봤을 때 이전에 좀 테마주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 테마를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실적적인 부분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급등했던 부분들이 이 정석적인 투자에 뭐 부합되는 그런 종목은 아니었고요. 어떤 좀 테마에 엮여서 올라왔던 종목이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좀 기술적인 부분을 봐야겠는데요. 지금 뭐 그래도 조금 위안으로 좀 삼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보시면 매물대 부근에 거의 이제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박스권인 모습이 보이시죠? 네,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상으로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경우에 저는 1,800원 부근까지는 반등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00원 부근까지 올라올 경우에 매도, 그리고 1,300원을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은 1,300원 이하에서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유중을 한다 하는데.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한번 봐드릴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유상증자 결정이 8월 12일, 엊그저께 유상증자 결정을 했네요.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유상증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증자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조금 뭐 흔히 말하는 큰 손들, 그러니까 뭐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래도 좀 자금력이 큰 그러한 곳에서 유증을 받는다라고 하면 호재예요. 하지만 여기 보시면 주주 배정이잖아요. 그렇죠?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입니다. 그거는 주주들에게 이 물량을 떠넘긴다는 거예요. 회사 실적이 지금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증자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크네요. 지금 신주가 10만, 100만, 1000만. 네. 10만, 100만, 1000만 주. 2천만 주를 지금 유증을 하는데 현재 이제 발행 주식 수 대비 거의 50% 가까이 유상증자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회사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거나 아니면 이러한 물량을 너무 많이 우리 지금 시청자분께 떠넘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좀 하락했던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한번 주가의 흐름을 자세히 볼까요? 예, 역시나 이 유상증자 소식이 들리고 나서 좀 급락을 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반짝 반등을 했을 때 최대한 빨리 그러면 빠져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등은 좀 어느 정도 할까요? 반등을 그러니까 원래 이 유상증자 악재가 없었으면 저는 한 1,800원까지는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봤는데 1,800원까지도 좀 힘들겠고요. 1,600원에서 1,700원 가량. 네. 요 부분까지 일단 반짝이라도 반등을 하면은 조금 빨리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 유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슬프시겠지만 여기 이제 1,300원 요 구간도 이탈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빨리 분할 매도라도 내일은 또 휴장이니까 금요일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차차 하시면서 최대한 좀 빨리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무래도 개별 악재 때문에 하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1,600원에서 1,700원 라인이 오면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또 문자가 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SN텍입니다. 매수가는 12,600원이고요. 비중이 높네요. 70%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6773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SN텍 같은 경우는 오늘 보면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위원님.
네, 얼른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SN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르나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요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이 좀 들려왔고요. 네. 저는 이럴 경우에 뭐 이제 기업의 좀 본질적인 부분을 떠나서 어떤 좀 이러한 좀 그러니까 사실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소식이 굉장히 기업에 뭐 유리하게 그렇게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는 좀 그렇지 않은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 기업이 정말 좋아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이 기업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일부러 이런 소식을 좀 만들어서 주가의 상승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투자 과열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의 클라이막스는 오지 않았나. 그래서 뭐 금요일부터 바로 이제 또 분할 매도 전략으로 수익 실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수익권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또 매도를 하셔서 수익을 챙기시는 게 어떨까라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수고해주신 위원님 감사하고 또 금요일 날 저는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